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20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하고 같이 방송을 할 건데요. 일단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청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잘 들려요.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얼토당토하는 부탁을 했는데 들어주셔서도 감사하고요. 네, 매번 하실 때 네. 그 노래 부르시는 거를 매번 녹음할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녹음해놓고 그냥 붙여요. 아, 그 시작 멘트를 할 때마다 하시는구나. 아, 예, 시작 멘트는 할 때마다 하죠. 아, 그래서 또 역시 고민을 했죠. 이거를 전화 통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 시작 멘트를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부끄러움을 내가 먼저 부끄러워해야지. 왜냐하면 얀얀도 사실 이 상황이 엄청 부끄러울 거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한 부끄러움을 하고 당신의 부끄러움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혼자서 읽고 이제 전화를 걸어볼까요? 하고 전화를 거는 소리부터 써야겠다. 이런 약간 편집자적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아니, 거기 그 멘트까지가 녹음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몇 번째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되니까 그냥 앞에 들어가는 말은 할 때마다 하고 간혹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사 한 말은 길었고 네. 안 해도 되지만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당신의 소개, 자기의 소개. 아, 저요? 네. 저는 그냥 얀얀이고요. 얀얀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제 연 선생님이랑 글쓰기 모임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시와 쌤이랑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시와 쌤이라는 글을 썼거든요. 제목으로.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갑자기 차출돼서 녹음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네. 반갑고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이것에 대한 약간의 첨언을 좀 하자면 네. 글쓰기 모임을 하고 있고요. 얀얀님과 또 다른 한 분과 네. 그리고 우리는 제가 작년에 했던 도서관에서 하는 책 만들기 수업에서 만났고요. 제가 그 수업을 약 넉 달, 우리 16주 이상 정도를 진행했는데 그걸 하면서 지켜보다가 출석률도 좋고 숙제도 잘해오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과 그리고 저는 그 선생님들이 쓰신 글들을 다 읽었으니까 네. 내가 좋아하는 종류의 글을 쓰시는 선생님들로 엄선해서 역시 착출해서 글쓰기 모임을 제가 하자고 제안 드렸고 두 분이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희가 뭐 격주 정도로 만나가지고 자기가 쓴 글을 같이 읽고 얘기하는데 얀얀이 지난번에 그런 글을 써주셨죠.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선생님 이런 호칭에 관한 글을 써주셨고 할 얘기가 많았지만 우리는 호된 비평을 받았죠. 아니 그렇지 않죠. 글쓰기 모임에서는 그냥 글을 읽고 서로 얘기하는 정도에서 마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너무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일단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얀얀님을 여기에 초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굳이 그 글 때문만이라기보다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여기에 좀 초대하면 맨 처음에는 말은 내가 하고
상대는 듣기만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뭐 보람이나 다른 친구를 초대했었는데, 간혹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괜찮다. 혹은 생각이 많은 사람도 괜찮다. 제가 같이 모임을 해보면 얀얀님도 생각이 많고 말도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말 많아 사람들이 부딪히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요새 좀 계속 관성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약간 반성하며 좀 다른 재미를 추구하면 좋겠다. 누구랑 같이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얀얀님 정도면 아주 좋지. 이런 생각을 해서 초대를 드렸고 그런데 이제 꼭 그 주제는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굳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딱히 뭐 할 얘기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내가 내 얘기를 가지고 주로 하는데 지금까지의 다른 방송들은 이걸 방송이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우습지만 그냥 제가 아무 말이나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다. 하자고 하니까 흔쾌히는 아니지만 흔쾌히인지 흔쾌히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 감사하고 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한 거죠. 내가 이 모임에 초대할 때도 이런 선생님들이라면 이런 모임을 하자고 했을 때 뭐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뭐 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런 거 같이 녹음하자고 하면 뭐 흔쾌히는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의외로 흔쾌히 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되게 좋은데 이게 어쨌든 다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망설임이 있었는데 선생님을 믿고 그리고 또 그 주제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하고요. 이게 어차피 듣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의외로 듣는 사람이 많을지도. 조회수가 항상 보이거든요. 제가 올린 그 플랫폼에. 아, 그래요? 그래서 뭐 한 50회 정도의 재생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 사람이 3회에서 5회 혹은 많을 땐 10회까지 본다고 치면 그게 아마 껐다가 다시 틀어도 잡힐 테니까. 아, 그렇고 뭐 생각보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별로 타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테니까 우리가 막 갑자기 세상을 뒤흔드는 유명 인사가 된다거나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된다거나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나누는 얘기가 반사회적인 얘기가 아닐 테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잘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그 얀얀이 전에 써오셨던 뭐라고 부를 건가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정리한 요약으로는 그런 거죠. 직장 내에서 직급이 없는 사람을 부르려고 할 때 선생님이나 쌤을 쓴다. 그것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선생님으로 쓰고 나보다 어리면 쌤으로 쓴다. 이것이 어쨌든 결론과 같은 요약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말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사이의 얘기로 조금 돌아오면 내가 1대 다수로 학생분들을 만날 때는 그냥 선생님 이름을 굳이 부를 때도 있고 안 부를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수업에서는 별칭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했으니까 뭐 얀얀님, 선생님 막 이렇게 불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임을 할 때도 그냥 나오는 대로 우리가 친구는 아니고 여기가 사적 자리는 아니니까 존칭을 쓰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제가 나도 모르게 막 가끔 너라고 해버린다거나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얀얀도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될지 애매하잖아요. 안 애매한. 안 애매하니까 뭐라고 부르시죠 저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뒷부분에 이제 할 얘기이기도 한데 선생님이에요. 네네. 그때 그 도서관 프로그램에서 만났으니까 네.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 관계가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 은 선생님하고 저하고 한 사이에서는 계속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편한데 네. 거기에 이제 다른 관계들이 이렇게 더해지잖아요. 그 관계에서 뭐라고 부르지? 이제 이런 게 고민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분하고 같이 하는 모임에 있을 때 이분은 이제 님이라고 뭐 부르는데 전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한 명은 님이라고 부르고 한 명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이 님이라고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두 분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자니 또 너무 이게 갑자기 무거워지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 선생님이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그런데 또 그 선생님이라고 듣는 상대방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또 안 부르고 그냥 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를 부르는 대로 나도 상대방을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처음에 관계가 생길 때의 호칭으로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다수가 만날 때의 그 상황을 고려해서 호칭을 다 통일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런 생각들이 든다 이거죠. 그쵸. 고민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 나는 선생님이고 우리 다른 선생님은 그냥 땡땡님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그 글쓰기 모임 네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네. 거의 호칭을 안 불러요. 그냥 호칭 없이 하고 싶은 말을 하죠. 그렇긴 하죠. 그래도 헷갈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보면서 누구한테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호칭을 쓰질 않죠. 선생님을 좀 무겁게 느끼는 것이 저랑 다른 점인 것 같긴 해요. 네. 선생님을 진짜로 선생님한테만 선생님이라고 한다. 근데 또 그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상황별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이라는 말을 잘 하는데, 일단은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좀 발음이 잘 안 돼요,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생님 이렇게 되거든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쌤이라는 말도 그래서 생긴 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 스앵님처럼 예전에 스카이 네네. 스앵님처럼 선생님하다 쌤 이렇게 그래서 쌤이 된 것 같은데. 아, 발음이 어려워서 선생님이 쌤이 됐다. 이거는 전혀 몰랐던 얘기인데. 아니 근데 그 얘기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지금 선생님처럼 처음 듣는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오호, 그렇구나. 저는 그냥 뭐 여러 가지 호칭들을 거쳤지만 선생님이 제일 무난하고 어렵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다 선생님인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모임에서처럼 얀얀이 저를 부를 땐 선생님이고 우리 땡땡님을 부를 때에 님과 선생님 사이에서 헷갈린다. 그러면 둘 다 선생님 만들어 버리든지 둘 다 님 만들어 버리든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선생님으로 만나서 내 입에 선생님이 붙었는데 보현 선생님에서 보현님 하기가 입에 잘 안 붙을 것 같기는 해요. 나도. 저도 처음에 님 이제 그 전혀 어떤 관계를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모임에서 이제 무슨 처음엔 시도 이제 그 어색하잖아요. 처음 시를 쓸 때. 그런데 그게 이제 편해졌을 즈음에 이제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님으로 이제
바뀌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세대 차이, 세대를 알 수 있는 그런 구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느낄 때. 음흠. 이제 20대들은 대부분 그런 모임에서 이제 님으로, C가 아니라 님으로 말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님으로 했는데 되게 어색했어요. 그런데 계속 님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익숙해져서 지금은 다 이제 님이라고 부르죠. 그니까요. 요새 약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쓰지 않을 때는 그냥 누구누구 씨, 얀얀 씨, 보현 씨 이렇게 썼는데 요새는 많이 그렇게 안 쓰고 다 그냥 얀얀님, 보현님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세대에 따라서 그런 호칭이 네.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렇게 자꾸 뭔가 부르는 호칭이 바뀌는 데는 네. 그 서열 의식 같은 게 남아 있으니까 자꾸 호칭으로 뭐 그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자꾸 호칭으로 그걸 극복해 보려는 시도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씨라고 하다 보니 했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관계 속에서 뭐 선생님도 있고 뭐 무슨 사장님도 있고 무슨 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불리는 사람에게 가장 듣기 좋은 호칭을 붙여서 상대방을 부르다 보니까 이제 C가 되게 평범한 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상하 관계가 생기는 느낌 같은 거를 사람들이 느낀 것 같아요. 누구 씨 이렇게 부르는 거가 어떤 사람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이쪽 다른 사람한테는 누구 씨라고 부르면 뭔가 구별이 생기는 거를 사람들이 포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님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해서 님이라는 그 호칭이 이름 뒤에 님을 붙이는 그런 문화가 생겼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C가 생각보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누구 씨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고 그렇게 부르면 또 버릇없다고 욕을 먹는 경향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그렇게 사석에서 만났다고 하여도 저 사람 사장이고 막 교수고 이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름으로 누구누구 씨 부르기가 쉽지가 않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그냥 제거하고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다 어떤 평등한 관계를 의식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으로 치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가는 것 같긴 해요. 뭐. 맞아요. 나 역시도 조금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 하는 게 어색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보다 어린 분들한테는 누구씨 하기가 쉽지만 나보다 나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게 높아 보이는 사람한테 누구씨 하기가 나도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누구님은 뭐 모두가 어린 사람한테도 어렵고 나이 든 사람한테도 어렵지만 그냥 우리가 다 님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라는 약간의 약속 같은 게 생겨가고 있는 분위기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나도 그러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네요. 맞아요. 그러면 얀얀님도 회사에서 모두에게 님이라고 불러. 아니 근데 얀얀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그러니까 얀얀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제 생각대로 하면.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저도 나에게 바닥님 내지는 바닥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너무 좀 그럴 거라면 이름을 따로 붙일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역시 우리가 또 이런 서열과 유교적인 어떤 우리 한국 사회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바닥님, 바닥 선생님 이렇게 막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바닥은 네. 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또 그거는? 바닥 이렇게 부를 때 네. 바닥이라고만 부르면 네. 그 상대방을 부르는 건지 뭐 그 진짜로 일반 명사 바닥을 말하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기억으로 끝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발음상의 이유로. 네. 바다, 아니, 그러니까 억양으로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얀얀 이렇게 하면은 네, 부르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바다 이렇게 하면 저는 좀 그 뭐라 하지? 자기를 부르는 건지 인식이 안 될 것 같은데. 아하. 아니, 그거는 뭐, 이렇게 다 그렇게 부르는 분위기라고 하면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별칭을 정할 때, 이름이라고 사용될 법한 이름, 사실 뭐, 얀얀 이런 거는 우리가 지칭하는 대상이 없으니까, 네, 그걸 이름이라고 하면 그것이 저 사람을 부르는 거라고 네, 매칭이 잘 되지만, 바닥은 그거보다는 더 그냥 맨 처음에 제가 바닥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을 때 네, 이게 바닥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나 네, 그게 막 좋지는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네. 뭐 혹은 발음하기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냥 바닥이라고 부르는 거를 어색해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 근데 그게 그 글쓰기와 관련된 이름 아니에요? 쓰는 사람에서 바다가 아니에요. 어머나? 아니 아니 저는 그건 쓸다의 바다. 네, 아, 그것은 그러지 않았어요. 연결을 많이 시키진 않았어요. 물론, 네, 쓴다를 내가 방바닥을 쓸다와 쓴다의 어감을 비슷하게 쓰고 있기는 한데, 네. 오, 아, 그럼 빨리 이거 편집하고 그거 아는 걸로 해서 다시 시작.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이런 여러 가지 해석과 중의는 재미있는 거니까, 재미있네요. 근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당연히 그 모임 이름도 이제 그 쓸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그 쓸다 그거랑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쓸다 하고 쓴다 하고는 연결시켜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 밀고는 있어요. 그리고 네, 맞아요. 봤어요. 근데 바닥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아주 좋은 이름이네요. 맞아. 그래서 저 되게 잘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하. 저는 바닥은 그냥 뭐 이거는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써오던 이름이기는 하고 그때는 그냥 어떤 시작과 기반 혹은 그렇지만 더 내려갈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시작하긴 했어요. 뭐 경계. 그렇지만 그렇게 새로운 해석을 알게 되어서 아주 반갑고 재밌고 좋네요. 하하. 그래서 근데 막 엄청 지금 우리가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간다고 치면 네. 우리 쓸모임을 하고 있는 세 사람 사이에서의 그 얀얀의 호칭의 애매함과 그거는 되게 큰 고민이라던가 복잡한 막 문제는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살짝 걸리는 부분이 나는 왜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뭐라고 할까요? A분이라고 할까요? 그 A분한테 이제 그분하고는 님으로 관계가 형성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님이라고 부르기가 쉬운데 도현 선생님한테는 도현님이라고 부르기가 어색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냥 부르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쵸? 왜 그렇게 못 부르지? 라는 생각을 근데 이제 그 보현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도 그쵸? 그 상대방은 나를 되게 그냥 님이라고 쉽게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부르는데 나는 왜 자꾸 그 사람하고 처음 형성됐던 그 관계로 거기에서 다른 방식으로 부르는 걸 어려워하지? 이런 생각은 하긴 했어요. 전환이 잘 되지 않는가? 네. 그건 근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환경에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그냥 저도 쌤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싫고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부를 거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고 있지만 누가 나한테 일 때문에 만나서 계속 뭐 바닥쌤, 보현쌤 이렇게 부르면 그러니까 그렇게 나한테 나를 자꾸 부르는 사람이 얀얀이라고 치면
내가 거기서 나도 모르게 얀얀쌤은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말이 나와버린단 말이죠. 네네. 내가 안 하고 싶은 그런 강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왜 쌤이라고 부르냐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바닥, 얀얀 이렇게 부르면 될 거를 이건 다른 얘기인가? 그 우리 쓸모임의 새 관계로만 간다고 치면 그냥 그 A님도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를.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도 A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혹은 애써서 신경 쓰면 저도 A님, 얀얀님 이렇게 부르려고 하거든요. 네, 그냥 선생님이라고 아니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해. 맞아요.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은데 내가 자꾸 거슬리는 것은 네, 제가 얀얀 이렇게 부르는 거를 네, 좀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A님한테는 A님 혹은 A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 네. 제가 나도 모르게 얀얀한테는 얀얀 이렇게 부르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거를 너무 내가 얀얀을 우습게 보는 것 같이 보여져서 맞아요. 저도 예,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나의 마음 무의식 깊은 곳에 내가 얀얀을 우습게 보고 있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죠. 어, 반성해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저도 같은 마음인 게 뭐냐면, 제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뭐, 딱히 그거에 대해서 굳이 뭐, 어떻게 부를까요? 뭐, 이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어떤 느낌이잖아요. 상황에 맞는. 근데, 갑자기 보현님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왜, 님이라고 부르지? 이렇게 하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기분 나쁘더라도 그냥 내가 님이라고 부르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한 그냥 님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저는 그걸 잘 못하겠고 그렇게 못하는 데는 뭔가 그 관계를 그대로 이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났던 그 관계대로 그렇게 이어가려는 마음. 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은 아니네, 그러면. 그렇죠. 그렇군요. 나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든 님이든 이런 건 상관이 없다. 네네. 그리고 바닥? 이것도 상관이 없다. 네. 근데 그게 또 쉽지는 않아요. 막상 그렇게 뭐 바닥 이렇게 말하면서 부르기가 뭔가 제가 어색해요. 그쵸. 어쨌든 이거는 세 명이 모여있는 공적 자리가 됐으니까 네. 그런 것이 쉽지가 않고 그냥 공적인 자아로 만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나만 잘하면 되네. 나만 반말 안 하면 되네. 아니, 근데 그냥 얀얀이라고 부르셔도 되는데. 그렇지만 나는 A한테는 A 이렇게 못 부르잖아요. 나도 얀얀이 마음에 걸려하는 것처럼 네. 나는 왜 A한테는 A 이렇게 못 부르고 얀얀한테는 얀얀 이렇게 부를 수 있는가. 그런 식으로 나를 검열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A님은 본명이시고 또 얀얀은 그냥 예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별 느낌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만약에 바닥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름으로 그냥 부른다?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들 그 정도의 거부감이 있어서 별칭을 지어서 그걸 넘어서 보려는 노력을 했겠죠. 맨 처음에 그걸 만들려고 할 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근데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름을 부르면서 얀얀, 보현 이러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직책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어떤 나는 이런 평등한 사람,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네. 어떤 습관에서부터 표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게 존경스럽죠. 부럽고 나도 저런 사람 네.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나는 잘 안 되더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 하지? 그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만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 차이가 아니고 10살 뭐 이상 차이가 난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가 안 되잖아요. 뭐라 하지? 그런 알게 모르게 있는 그런 서열 관계를 그냥 인정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막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좀 내가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냥 어떤 느낌이나 상황으로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냥 조금 자연스럽고 적당하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느낌이나 상황으로 헤쳐나간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어떤 수평과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니까 나는 무조건 뭐 모든 사람에게 반말이나 높임말을 통일하겠어. 그래서 내가 나이가 나보다 10살, 20살이 많은 사람한테도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죽어도 안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저는 지금 좀 드는 것 같아서 그냥 적당히 한다. 이런 마음인데 근데 여전히 제가 지금 얀얀한테도 약간 어쨌든 간에 아주 멀리서 모르는 사람이 봤어도 내가 얀얀을 나의 손윗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쨌든 약간 손아래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러세요? 아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반말을 중간중간 막 섞고 나도 모르게 만약에 얀얀이 나보다 약 5살 정도 많은 분이었다고 치면 내가 그렇게 했을까? 했겠지. 했을 것 같아. 10살쯤 많으면 안 했겠지만 5살쯤 많으면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어쨌든 말한 것처럼 맨 처음에 우리가 선생하고 선생 아닌 사람으로 만났고 그냥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는 뭐 나이가 어쩐지 모르지만 나보다 어릴 거라고 나는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 반성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모임 같은 데 나가도 네. 나이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그쵸.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나이를 안 물어보는데. 네. 그래서 나이를 대답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네. 비밀이라고 하면서. 음. 그래서 다들 제 나이보다 한 대여섯 살은 어리게 보고 계세요. 오. 그래서 계속 비밀로 지키려고요. 좋네요. 근데 요새 그 님으로 부르는 그런 모임에서도 나이를 막 물어보나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나가는 모임에서 제가 항상 어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또 막 그냥 독서 모임인데 독서 모임에 20대가 잘 안 보여요. 제가 가는 그 독서 모임에는. 그리고 있더라도 어린 친구들은 안 물어보죠. 저보다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또 말한 것처럼 세대의 어떤 아직 사라지지 않은 그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그 어린 친구들도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그냥 신기한가 봐요. 이거는 개인의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은데 와 있으니까 궁금한가 봐요. 이거는 개인의 특수성인 것으로. 그런가 봐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 물어보지? 그러면 그 모임에서는 다 서로를 님이라고 부르나요? 아니요, 안 부르고 그냥 이렇게 얼굴 보고 있으면 네. 그냥 얼굴을 마주 보는 것만으로도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딱히 안 부르고 이제
그 이제 부르더라도 뭐 선생님이나 쌤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쌤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쌤? 네. 저도 그런 선생님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만약에 쌤이라는 그 말이 없었으면은 네.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쌤이라는 말이 생겼고, 그게 약간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맥락을 좀 선생님을 친근하게 부르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딱히 그 거부감이나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단순히 이제 그 선생님을 발음하기가 어렵다. 계속 매번 부를 때마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뭐 이렇게 그 왕빵빵 것처럼 왕빵빵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쌤이라고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딱히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다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쌤이라고 부를 때 그 마음이 약간 그 차이를 두고 말하는 거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 이제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이제 근데 그 의도는 굳이 차이를 두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친해지고 싶다, 뭔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쌤이고 안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선생님이야. 좀 내가 마음적으로 좀 어렵다. 그럴 때는 선생님. 단순하게 나이는 아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나이하고 이제 겹쳐 있는 건데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아무래도 좀 편하니까 선생님이라고 처음에 이제 부르다가도 점점 쌤으로 가는 그게 빠른데 나이 드신 분들은 쌤이라고도 잘 안 부르고 그렇죠. 그러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쌤이 싫은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 사실 맥락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선생님이고 싶지 쌤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누가 나를 쌤이라고 부르는 게 싫었나?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생각을 거듭해서 그냥 다 다른 결론이고 말했던 것처럼 그냥 막 뭐 말을 줄이거나 말을 변형시키거나 이런 거를 재밌어 하는 편인데 그 미묘하게 어떤 건 재밌는데 어떤 건 되게 싫은 것 중에 하나여서 쌤이 싫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말을 막 줄여서 하는 거는 어떨 땐 재밌고 어떨 때는 싫은데 하여튼 쌤은 좀 싫었어요. 그런데 약간 싫어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구나. 나는 왜 쌤이 싫은가. 그러네요. 이건 좀 혹시 JAGG 있잖아요. 음악 장르. 네. 그거 한번 발음해 보세요. 아니 이런 건 그냥 저는 재즈라고 해요. 재즈라고 하죠. 네. 근데 이거를 듣기 싫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쌍지읒 발음을. 네. 그래서 재즈라고 하면 되지. 오. 왜 재즈라고 하냐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음악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뭔가 재즈에 대한 그런 이게 그 음악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많이 겪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재즈라는 쌍지읒 발음이 너무 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공격적이거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그냥 되게 자기 일과 자기 영역에서는 민감하고 되게 귀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네네. 나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언어에 민감한 사람이고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그런 지위나 말이 가지는 것에 의미를 굉장히 두는 사람인데 네. 그거를 쌤이라는 어떤 그런 가벼운 단어로 부르는 게 싫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치면 그냥 내가 안 쓰는 것이지 네. 뭐 얀얀이 누군가에게 쌤이라고 부르는 거를 내가 이렇게 기겁하면서 싫어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반성이 드네요. 아니,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본 게, 사실은 쌤이라고 부를 때, 음, 그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쌤이라고 부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불렀는데, 그냥, 뭐, 별 거부가 없고, 그 상대방도 저를 쌤이라고 부르길래, 그냥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됐는데, 뭐, 좀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얀얀이 나를 쌤이라고 부르는 게 싫어. 근데 얀얀이 쌤이라고 불렀어. 네. 그러면 되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요? 쌤이라고 부르는 거 싫어요라고 말하는 것도 엄청 가까운 사이에서나 하는 말이지. 근데 그런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런 몸이 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몸이 아닌 거죠. 그쵸. 내가 왜 쌤이 싫은가 다시 한번 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되게 원초적인 어떤 기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어렸을 때 바나나 먹고 배 아픈 사람이 바나나 못 먹는 것처럼 네. 내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쌤이라고 불러서 그랬던 것 같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직책이 따로 없는 일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거기서 보통 그냥 우리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쌤이라고 불러서 왜 저 사람은 쌤이라고 부르나? 좀 맞아요. 싫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렇게 다 똑같은 호칭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차이가 생기면 음. 구별을 두는 것 같잖아요. 그 부르는 게. 뭐 그럴 수 있겠죠. 저 사람이 뭐 나한테는 쌤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네. 쟤는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을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미묘한 또 차이를 발견했는데, 네. 그 신입 있잖아요. 네. 새로 들어오신 분. 한 몇 주가 됐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한 2주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쌤이나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네. 누구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그랬었던 것 저한테 그렇게 불렀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C에서 바뀌는 거죠. 쌤이나 선생님으로. 약간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부르기에 좀 이상한 이런 느낌이 싫은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이런 거를 아직까지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지금은 뭐 서로 이제 이름으로 부르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점점 바뀌기는 할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이름만 부르는 것처럼. 네네. 그쵸. 그것도 그렇게 되는 것이 뭐 수평적 관계다. 뭐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뭔가 복합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굳이 그것이 중요한가 이런 시점에 오게 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마음속에 어떤 그런 서열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네. 그러네요.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는 다 선생님이야. 네. 식당에서도 선생님이고, 네. 병원에서도 선생님이고, 네. 마트에서도 선생님이고, 선생님이란 호칭은 그냥 입에 붙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근데 듣고 보니까 또 마트나 이런 그냥 사회에서 만나는 어떤 이렇게 관계가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오는 관계가 아니고 그냥 처음 만나는 사회에서 처음 만나고 한 번 만나고 안 만날 사람, 안 만날 가능성이 큰 사람들한테 쌤이라고 부르면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안 어색한데 그쵸. 쌤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네네. 그냥 선생님 정도가 적당한 존중의 호칭이라고 내가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얀냐는 쌤도 쓰죠. 회사에서도.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은 이렇게 뭔가 서열 지어서 생각하기가 싫은데 그 서열 문화 안에서 내가 피해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혜택받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고 이거와 관련해서 또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축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연락드립니다. 이런 말을 저는 되게 그 보현 선생님이 생각하는 쌤과 같은 거예요. 네. 전 그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음. 근데 다들 뭐 예를 들어서 단톡방에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저 혼자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버릇없는 거. 그런데 축하를 드리면 그 축하 받은 사람이 다시 또 누구한테 축하를 드리던지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축하 받는 사람한테 드리면 그 축하 받는 사람은 그 축하를 자기가 받거나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축하하는 거는 그냥 내가 나의 태도나 기분인데 그걸 어떻게 상대방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러네요. 축하합니다 자체가 그 말 방향성과 행동성이 있는 말인데, 그러네요. 저는 축하드립니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찾아봐야겠네. 그리고 그거 부탁드립니다. 음. 그러면 부탁을 드리면 그 부탁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또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부탁을 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이 의미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합니다가 드립니다로 올라갔냐 이거죠, 제 말은. 그쵸. 많은 말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올라간 말들이 많으니까 네. 다 그렇게 써서 그게 이상한 줄 모르게 된 경우가 있어버리면 네. 그렇군요. 저는 전화가 오셔서가 제일 이상하던데.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아무 때나 막 시를 붙이면은 근데 또 그게 어울리잖아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그렇게 쓰게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뭔가를 이렇게 진짜 존중은 안 하는데 말로만 존중하는 척 하는 거가 이제 싫어요. 싫죠. 근데 또 그렇게 듣다가 안 그러면은 또 그 언짢고 나도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서 언짢은 마음이 나한테도 올라온다. 그렇죠. 그것이 좀 제일 무서운 일인 것 같긴 해요. 완전히 긴장하고서 신경 쓰지 않으면 진짜 그렇게 자꾸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 며칠 전에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잘 안 타요. 타면은 꼭 그 호구조사 하시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그거 상당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쁘고 그 다음에 다른 가족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랑 제가 같이 타면은 그 대하는 태도가
또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그래서 그것도 기분 나쁜데, 그리고 또 인사를 하면은,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되는데, 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그것도 뭔가, 당연히 너가 나한테 인사를 해야지라는 그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싫어서, 아예 그냥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 해서, 운동도 할 겸 이제 계단으로 잘 다니는데, 어느 날 가다가, 그 계단에서, 대략 한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저한테 인사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도 네 이렇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음에 만나면은 꼭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해야겠다. 그렇게 말하는 어른도 있다. 나이 먹은 사람도 있다. 그거를 이제 경험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근데 안녕하세요의 응답이 네,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네라는 것이 네,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의 어떤 권위라는 사실을 네, 몰랐네. 저는 네. 그냥 나이 든 사람이 그러건 어린 사람이 그러건 그냥 네 그러는데 왜냐면 안녕하세요. 네. 공손한 거 아닌가요? 네 정도면 공손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안녕하세요가, 정말, 뭐, 집에 불은 없고,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처럼, 안녕하세요? 했더니, 네. 뭐 하더니, 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답을 이 사람 안녕하구나. 이렇게 답을 들은 것 같잖아요. 그냥 서로 이렇게, 그렇구나. 그냥 그 내용에 상관없이, 인사의 네, 행위여야 네, 되는데,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되게 그 인사를 잘 하시는데, 그냥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딱 봐도 저희 어머니보다 이제 어려 보이는데도, 네, 그냥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머, 나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그것이 인사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구나. 왜냐면 나는 네, 어떨 때는 안녕하세요 했는데, 내도 못할 때도 있거든요. 막, 네, 네, 당황하거나, 뭐 바쁘거나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래서 나는 내가 되게 적극적인 행위의 인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세상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걸 어떻게 인식하는가 차이인 거죠. 그냥 네. 자기만. 제 인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음. 내가 그냥 인사하지 말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 내가 뭐 후보조사하거나 인사 받는 거가 불편한 것처럼, 내가 건넨 인사가 불편해서 저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요, 인사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저희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은. 네, 그리고 저도 안 하는 게 편한데, 근데 그것은 편하다고 그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엘리베이터에서 오늘은 꼭 만나면 인사를 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면서 나갔는데도 안 해버릇하니까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근데 이것이 네, 네. 어색하고 싫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뭐 굳이 거창한 말로 하면 인간성 상실이니까. 근데 그거 확실히 이렇게 한 해 한 해 가면서 네.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에서는 이제 거의 인사를 했었는데, 이제 세월이 점점 가면서 이제 인사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젠더라고 불러야 돼요. 아무튼 음. 성별로 좀 다양한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어린아이들이 인사를 하는 걸 뭐 좋아하는 건지 가르치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인사를 하려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들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좋은 거야. 하는 게 좋은 건데 하는 거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가 좀 안 슬픈 일인 것 같아서 난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맨날 못한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아 오늘도 인사를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네. 돌아오죠. 그래서 그냥 저는 내가 인사하고 내가 기분 나쁘니까 인사를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인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계단으로 가거든요. 오호, 안녕하세요에 대한 응답은 안녕하세요다. 알겠습니다. 배웠고요. 아니, 근데 그 버스 같은 거에서도 기사님들이 인사하거나 그 상점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인사하는데 손님들이 약간 그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것이 되게 불쾌한 경험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사를 받아준다라기보다는 그냥 인사를 하면 서로 인사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래서 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는 약간 그런 태도였다. 저의 마음에 있는 권위주의 타파해야 된다. 뭐랄까 아니 근데 그거 이제 직접 만나는 거니까 그거는 또 상황별로 다르긴 그럴 수는 하겠지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걸 맞는 것 같아요. 안녕하시냐. 그러니까 근데 이건 글이니까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데 만약에 뭐 문자로 뭐 안녕하세요라든지 잘 지내세요 이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러면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럴 수 네. 있죠. 그냥 약간 친구 사이에 유머라면 모를까. 네. 그냥 그런 사이라면 그거는 그러네요. 아유 근데 이게 그렇군요. 글로 비유한 거라서 좀 이제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 그게 극단적으로 어떤 걸 상상했어. 내가 누구한테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래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네. 그러네요. 알겠다. 몰랐던 지점을 알게 되었고 못 지키겠지만 알았다는 것으로 이제 언젠가 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재밌네요. 오늘의 성과는 안녕하세요와 네다. 아, 재밌네요.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거예요. 이거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뭐요? 그냥 이런 호칭이나 그쵸, 그쵸. 뭐 엘리베이터 문화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해서 얘기하자면 이제 끝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언제든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고요. 감사하고요.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혹시 뭔가 보고 먼저 네. 오픈되기 전에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아니요, 안 할게요. 제 목소리를 제가 못 들을 것 같아요. 아, 네, 그쵸. 처음에는 엄청 듣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뭐 이상한 것은 없고, 뭐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없으니까 괜찮을 것입니다. 제 생각을 얘기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 그쵸. 뭐 저도 그렇고, 뭐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요. 알고 노력하고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다. 네네. 얘기하고 듣고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지요. 이거 그래도 50회 이상은 나와야 뭔가 미안한 마음이 없을 텐데. 아니에요. 이것은 뭐 누구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 게 전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네. 내가 재밌으면 된다. 이런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하고요. 마치고 이제 끊으면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
때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마무리해요. 안녕. 안녕. 네. 네. 동시에 해요? 아니면 네? 동시에 안녕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끝내면 돼요. 네. 혹시 아까 소감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네네. 끊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